김근사, 육촌 동생 덕에 정승이 된 남자. 1. 평범한 집안, 평범한 출발. 1466년 황해도 연안 김씨 가문에서 태어난 김근사. 증조부는 첨지중 추원사, 조부는 안동부사, 아버지는 내자시 부정. 나쁘지는 않지만 조선 최고 권력과는 거리가 먼 집안이었다. 21살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29살에 문과에 급제하며 관직에 첫 발을 내딛는다. 당시 기준으로 특별히 빠르지도 특별히 늦지도 않은 평범한 출발이었다. 그런데 이 평범한 남자가 훗날 영의정 자리에 오른다. 비결은 실력 덕망 아니다. 바로 육촌 동생 김한로 덕분이었다. 이 육촌 동생의 초고속 신분 상승. 김한로는 야망이 넘치는 인물이었다. 그는 아들 김희를 중종의 딸 효의 공주와 혼인시키는데 성공한다. 왕의 사돈. 이 한 수로 김한로는 임금과 인척 관계가 되었고 조선 조정을 사실상 손아귀에 쥐게 된다. 권력을 잡은 김한로의 기세는 가히 폭풍 같았다. 자기 편은 밀어올리고 반대편은 가차없이 짓밟았다. 조정의 모든 관리가 그에게 먼저 허가를 받고 일을 처리할 정도였으니 사실상 제2의 임금이었다. 그리고 육촌형 김근사도 덩달아 올라간다. 중종 14년인 1519년 김효사와 직후 갑자기 도승지 2조 참판이 되더니 이후 관직이 로켓처럼 치솟는다. 3. 법관을 조롱한 민심. 승승장구하던 시절에도 웃지 못할 일화가 있다. 김근사가 판결사로 있을 때 백성들 사이에 이런 말이 떠돌았다. 김피부 민부지 허초혼 조삼경. 김근사는 피부 즉 겉만 훑는 사람. 민어는 부지 즉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허인은 초혼 즉 어둑어둑한 사람. 조물리는 삼경 즉 완전히 캄캄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당시 소송 당사자들이 법관들의 우매함을 조롱한 것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민심의 눈은 정확했다. 4. 영의정과 좌의정 한 집안이 정승 두 자리를 동시에. 1535년 3월 26일 역사에 기록될 장면이 연출된다. 김근사 영의정 임명, 김한로 좌의정 임명. 같은 날 같은 집안에서 조선 최고 정승자리 두 개를 동시에 차지한 것이다. 영의정과 좌의정, 즉 조선 관직 서열 1위와 2위를 육촌 형제가 나란히 꿰찬 셈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던 김한로의 시대도 끝이 있었다. 권력을 너무 오래, 너무 심하게 남용하면 반드시 반격이 온다. 1537년 중종 32년 10월 홍문관 부제학 윤풍영 등이 상소를 올린다. 악의 괴수는 제거했지만 신복이 남아있다면 김한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뒤이어 대사원 양현이 이끄는 대간 전원이 들고 일어났다. 김한로의 죄상을 낱낱이 고한 이 탄핵은 사실 중종이 은밀히 유도한 것이었다. 중종은 이미 경연에서 넌지시 이런 말을 흘렸었다. 위태한데도 붙들지 않으니 그런 재상을 장차 어디에 쓸 것인가. 임금이 신호를 보냈고 신하들이 움직였다. 김한로는 절도에 유배되었고 결국 사약을 받았다. 5. 육촌형의 운명도 함께 침몰하다. 대가는 영의정 김근사도 그냥 두지 않았다. 영의정 김근사는 김한로와 같은 성씨로 그 간사한 형상을 잘 알고도 끝내 아르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의정부에 있으면서 수상을 제쳐두고 먼저 앓을 수 없어 묵묵히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김근사의 죄입니다. 중종도 인정했다. 김근사는 김한로처럼 심하지 않음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그러나 수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직책을 다하지 않았으니 교체만 해서는 안 되니 파직해야 한다. 2년 7개월간 영의정이었던 김근사는 10월 24일 파직당했다. 이어 관작이 삭탈되고 도성 밖으로 쫓겨났다가 결국 경상도 하동으로 유배된다. 6. 유배지에서의 마지막. 1539년 6월 25일 경상도 하동 유배지에서 김근사는 74세의 나이로 쓸쓸히 눈을 감는다. 사관은 졸기에 이렇게 적었다. 외모는 순박하고 충실한 듯하나 마음은 음흉하였다. 김한로가 선창하면 김근사는 호응하여 선비들을 물리치는데 모든 간계를 다하였다. 묘비명도 없었다.
기록도 제대로 남겨지지 않았다. 무덤조차 하동 유배지 어딘가에 마련되었다가 행방불명이 되어 후손들은 경기도 광주에 묘단만 만들어 재앙을 올릴 뿐이다. 영의정이라는 조선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의 마지막 치고는 너무나 처연했다. 영원할 수 없는 것이 권력이다. 역사가 이미 수백 번 증명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불나비처럼 권력을 향해 몰려든다. 김근사의 이야기는 500년 전의 일이지만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가.